좋은 영화를 찾아 방황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용보 브로스 안방. 극장 가자. 극장을 갔다 왔는데 저는 지금 전화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63번째 무용보 브로스 극장 가다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도 처음 녹음이죠? 야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네. 새해 복 많이 해피 뉴 이어. 받으시고요. 해피 뉴 이어. 지금 오프닝을 김 PD가 어디 외국에 있는 것도 아니면서 외국 아니었어요? 몰라 이 자식 어디 있는지. 외국이잖아요. 예, 못 와가지고 김 외국은 PD가, 아니고요. 네, 네. 전화로 국내에서 좀 가까운 곳에 있고요. 네, 전화로 하고 있는데 이거 잡도 뜨고 그래서 빨리 끊어야 될 것 네, 같아요. 현장에 나가 있는 김PD 특파원. 네, 김PD 특파원입니다. 네, 특파원이 왜 현장은 지금 굉장히 조용하고요. 불 꺼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 PD가 일하느라고 아직도 방송국에 있나 봐요. 아이고 고생 많아요. 뭐 고생만 다 일하는 사람들 뭐 고생이라고 할 건 없지만 그래도 전화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요. 매우 반갑고 고맙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형 저기 사실은 녹음은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형 목소리. 감사합니다. 자, 좀 그러면 맞다야. 저희들에게 항상 즐거운 소식을 전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리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진욱이에게 마이크를 넘겨요. 김PD 형. 야 이거 진짜 뉴스 그거 같네. 뭐 저 김PD 특파원. 네, 김PD 특파원입니다. 예, 저희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소개 안 하고 시작해도 뭐 다 먼 곳에 있으니까 잘들 계시는지요? 네, 제가 새해 첫 소개라서 좀 별로 잘 부탁드립니다. 새해 오샵 소개합니다. 저, 안녕하세요 오시학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길 바라는 최과장 소개합니다. 네, 최과장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기 바라는 진욱이 소개합니다. 네, 진웅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고 있는 김PD입니다. 김PD 특파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복을 많이 김PD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특파원입니다. 일복. 아 일복 터졌어요 아주. 일복 터졌어요. 아 대박 터졌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김 PD 때문에 못한 건가? 아니요. 지난주에 제가 코피 저 때문에 터졌어요. 에이, 제가 맞다. 아파가지고. 아, 최과장 허리 삐끗. 때문이 어딨어요? 우리 사이에. 제가 진욱이는 아파가지고. 갈비뼈 나가고 저는 코피 터지고. 이제 괜찮은 거야 최과장? 뭐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왜 허리를 삐끗했어? 은호 옷 입히다가 아이고. 아침에 운동화 무거웠어 그렇게? 자세를 갑자기 바꾸느라고 어, 삐끗했어요. 남자가 허리를 다치면 안 되는데. 진웅이 허리 괜찮아? 아 허리가 아니고 갈비뼈가 뭐 야, 아, 괜찮아요. 병원에 가봤어? 병원 갔는데 어. 안 보인대요. 살이 두꺼워서? 괜찮아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형, 저기 김 PD 형. 네, 김PD 특파원입니다. 형, 저 코피는 괜찮으세요? 네, 코피팍 오늘도 아침에 살짝 터졌습니다. 아 이제 해도 바뀌고 그랬으니까 다들 몸 조심들 하시고요. 네, 멀쩡한 오샥은 잘 있었는지요? 네, 저는 나만 괜찮네. 나 뭐 큰 무리를 안 하려고 하니까 항상. 뭐 새해 들어서 처음 녹음이나요? 어떻게 새해들은 잘 다들 어디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카톡이 방에 난리가 났던데. 다들 뭐 잘 시작들 하고 있는 거죠? 최 부장 네, 어떻게 부장 생활은 괜찮아? 할만해? 회사 생활? 아니요, 별로 안 좋아요. 힘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힘들어 목소리도 맛이 갔네. 네, 오늘 말을 많이 했어요. 역시 부장님. 입으로 일해. 부장이 그렇지 뭐. 지시를 많이 하는. 네, 새해는 다들 직장에서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돈 못 버는 프리랜서는 좀 짜질게요. 김 PD 아직 전화 살아 있어? 예, 빨리 어떻게? 네, 예, 살아있습니다. 빨리 어떻게 좀 제거하자. 네, 그러면 저희들에게 항상 즐거운 소식을 전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리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욱이에게 전화를 넘깁니다. 자, 그러면 리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여러분들 뭐 2019년 잘 보내시고 2020년 새롭게 잘 맞이하셨을 텐데요. 아우, 19년부터 20년까지 벌써 횟수로 2년 동안 보내주신 리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군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많아서 짧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잠깐. 지금 너 어제 몇 시간 잤어 너? 또. 어제요? 왜요? 그리고 발음이 새. 저 피곤해요. 왜요? 뭐 안 돼요? Do you know the Beatles? Yes, I know who they are. Of course you do. Eleanor Rigby. Who? Eleanor Rigby.
No, I don't know. You know, Yellow Submarine. D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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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m. Yellow Submarine. That's silly. It's very funny. You know, there's a saying. God always corrects one pop by presenting the world with another pop. I should quite like to see my correction. 네, 무용보 브로스 극장가다 63번째 에피소드는 페르난도 메렐레스 감독의 The Two Popes, 두 교황을 봤습니다. 네. 두 교황. 네, 두 명의 교황에 관한 얘기죠. 네. 정말로 네. 이게 무슨 뭐 메타포도 아니고 진짜로 지금 교황과 요 직전 교황 실화를 바탕으로 쓴 이야기를 각색해서 만든 네. 영화입니다. 네. 두 교황. 이 페르난도 메이렐레스 감독은 브라질 출신의 감독이고 우리가 이미 뭐 우리가 초창기 때 우리 갱스터 무비 때 했었죠. 시티 오브 갓. 시티 오브 갓이라고 브라질 영화. 예. 와, 색깔이랑 음악이랑 죽였던 정말. 영화 있어요. 네. 생각나죠? 색으로 기억해요. 그렇죠. 예. 총천연 세계 막. 그렇죠. 네. 내용은 되게 좀 셌는데. 셌던. 네. 그 아이들이 총 갖고. 예, 애들이 네. 총 갖고 막 사람 쏴 죽이고 막 이러는 거.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던 그 눈먼 자들의 도시. 아. 네, 그 영화도 우리 재난 영화에서 했었죠? 예, 그때 최 과장이 예. 와이낫으로 가져와서 예. 했었고 콘스탄틴 예. 가드너. 네, 콘스탄트 가드너. 그걸로 이제 헐리우드에 네. 데뷔를 했던. 네. 꽤 인지도가 있고 유명한 감독이죠. 이것도 넷플릭스 영화죠? 넷플릭스 오리지널. 네, 넷플릭스 영화고. 오리지널, 넷플릭스 예. 영화. 극장에서 개봉을 했나 모르겠네요. 극장에서 개봉했다고 그러던데. 예. 예. 짧게 한 것 같아요. 예, 예. 누가 극장에서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나한테 카톡이 왔어. 네. 두 교황 보고 나왔는데 너무 좋다고. 좋다고. 네. 그래서 내가 난 봤지. 저는 이거 쪼고 있었어요, 사실. 이 페르난도 멜레스 감독이라 그래서 요즘 좀 오래 쉬고 있어가지고 근데 두 교황 앤토니 호킨스, 조나단 프라이스 막 이러면서 네. 봤죠. 보고서 아주 감동을 받았나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네. 네. 내 결론이 나버렸네. 와, 이거 결론이 났어. 너무 좋았다는 표현은 진짜 오랜만이네요. 저도 좋았어요? 미리 깔게요. 저도 너무 좋았어요. 다행이다. 오늘 김 PD가 평점 안 내릴 것 같아. 진욱이는 제가 그 역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역할 좀 해주고 네. 견제 역할. 이게 칭찬 일색이 될 것 같아가지고. 진욱이도 좋다 그랬어요 아까 나한테. 아 그래? 다행이다. 나랑 오면서 김 PD 전화 끊었지? 좋던데요? 예, 전화 끊었지 이거. 아, 끊었어요. 김 PD 형? 끊었어요. 얘는 네. 네, 여기 이 영화에는 전 교황과 현 교황이 나오죠. 네, 그렇죠. 네, 전 교황인 베네딕트 16세. 네, 16세. 예. 그 전에 15세까지 있었나 봐 교황이. 예. 베네딕트 16세는 독일 출신의 교황이죠. 그렇죠. 레칭거라는 이름의 네, 라칭거. 안소니 홉킨스가 네, 전 교황의 역을 맡았습니다. 네. 뭐 안소니 홉킨스는 사실 이런 역보다는 좀 이렇게 살인마 혹은 집사. 네, 토니 호킨스. 근데 그 전 교황이 라칭거 그 교황이 좀 인상이 좀 날카로웠긴 했잖아요. 네. 그 별명이 나치였잖아, 나치. 그래서 사실 뭐 다 이 과거가 있는 교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2차 대전을 지났으니까. 네, 안소니 홉킨스가 전 교황으로 나왔고요. 근데 이분이 주연이 아니에요. 조연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주연은 현재 예, 교황이죠. 현 교황. 예. 프란치스코 교황. 너무 닮았어, 예. 아주. 조르주 베르골리오라는 이름의 네. 예, 프란치스코 교황이 네. 조나단 프라이스라는 배우가 역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카톨릭에서는 교황이 되면 네. 이름을 네. 이제 새로 딱 짓는 지어주는 것 같아요. 거죠. 예. 왕도 그렇잖아요. 예, 왕도 그렇고 옛날에 조선시대 왕도. 레이건 대통령도 네. 원래는 리건이었잖아, 리건. 영화 배우 때는 이름이 리건이었는데 정치 그거 이제 하면서 대통령 되고서 그랬나요? 레이건으로 바꾼 거예요. 뭐 일본이나 이런 데는 아직도 연호라는 걸 쓰잖아요. 네. 그 옛날에 쇼와 시대 뭐 네. 레이와 지금 레이와인가요? 관심 없습니다. 네, 일본은. 관심 예. 없죠. 헤이세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연호를 못 썼죠. 예, 중국, 중국 때문에. 황제가 예. 있어가지고 아주. 우리도 옛날 얘기할 때 세종 10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예. 그런 건 식으로 교황도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근데 교황은 종신직인데 네. 이 전 교황이 베네딕트 16세가 교황을 양위를 했죠. 양위를. 예. 때려친 거죠. 때려치는 그런 네. 사건이 있어가지고 사실 다들 의아했는데 그 얘기를 다룬 네. 거죠. 네. 조나단 프라이스는 사실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 그렇죠. 근데 얼굴 보면 다 알아요. 우리 네. 했죠. 조나단 프레스 했잖아요. 네. 브라질.
브라질. 예, 브라질의 주인공 샘 로리 역으로 나왔었고요. 그렇죠. 브라질로 아주. 예. 그리고 저는 또 인상적이었던 게 네. 에비타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에비타에도 나왔다. 에비타의 후안 페론 그 독재자 예, 빼론. 예, 네. 역으로 나왔고요. 에비타 남편으로. 또 그 나왔죠. 캐리비안 해적의 시리즈에 보면 맞아요. 거기서 주지사 거버너로 음. 나왔어요. 조나단 프라이스는 오랫동안 저걸 했어요. 무대에서 네. 미스 사이공. 예. 미스 사이공 보면은 거기 엔지니어라고 사회자처럼 나오는 사람 있거든요. 그 역을 오랫동안 했어요. 네, 브로드웨이에서. 근데 너무 닮았죠. 이 사람이 프란체스코 교황이랑 너무 닮아서 좀 헷갈려 지금. 예, 오죽 닮았으면 이제 이 사람이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음? 이제 두 교황과 관련된 발언을 여러 개를 했는데 음?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 교황으로 지명된 날 인터넷에 온통 교황 사진과 자기 사진을 비교한 사진이 아, 이미 예, 엄청나게 도배가 됐었대요. 그래서 글들이 막 올라오는데 조나단 프라이스가 교황인가 이런 글들이 올라왔고 그때는 영화 찍기도 전 아니에요. 그렇지. 심지어 조나단 프라이스의 아들이 전화가 왔대요. 문자가 왔대. 문자가 아빠가 교황 됐어? 예, 이런 문자가 왔었다고 할 정도였고 네. 또 재밌는 게 그 이 페르난도 메리레스 감독이 음? 조나단 프라이스에 대해서 아는 바가 별로 없었대요. 이 사람이 유명한 배우인데도 아는 바가 별로 없었는데 인터넷 서치를 이렇게 해봤대요. 그 닮은 꼴로 너무 많이 나온 거야 이 배우가.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필모그래피도 찾아보고 인터뷰도 찾아보면서 결국 그에게 배역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럼 저기네 강제 캐스팅이. 거의 강제 소환.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그 강제가 그 욕에 붙네. 그 후안 카스트로 있잖아요. 쿠바의 네. 혁명가 독재자. 네. 카스트로랑 리암 리슨이랑 닮았거든. 아 그러네. 나는 항상 볼 때마다 네. 그리고 체 게바라가 네. 저기랑 닮았어. 베네치오 델 토로요? 베네치오 델 토로. 네. 맨날 그 얘기 내가 하고 다녔는데 베네치오 델 토로가 체라는 영화 찍었잖아요. 그렇죠. 소더버그. 네. 그런 것처럼 이게 정말 이게 도플갱어라고 하죠. 네. 그 정말 닮은 꼴이 있어요. 네. 예, 이번에 근데 아주 뭐 캐스팅은 절묘했던 것 같습니다. 네. 골든글로브에서 4개 부분에 노미네이트가 됐어요. 나무 주연상 조나단 프라이스가 됐고 나무 조연상 안소니 호킨스가 됐고요. 네. 그 다음에 각본상, 작품상 이렇게 올랐습니다. 근데 상은 하나도 못 받았죠. 아쉽게도. 예, 저도 지난주에 우리나라는 중계를 안 해주고 어디 TV에서 하는 데가 없어서 유튜브로 예, 저도 제가 다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고생했어 유튜브로 보느라고. 회사에서 몰래 보고 있었죠. 그게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을 이게 해적 방송이죠. 네네. 그걸 이렇게 하다가 한 1, 2분 나오다가 끊기고 거기도 링크를 딱 남겨 또. 거기 가서 또 하고 그걸 타고 가야 되는 거 쫓아다녀야 되는데 그거 너무 귀찮더라고. 그래서 좀 보다가 마지막쯤에서 이제 나 포기를 했어. 이러면서 봐야 되나 싶더라고. 소만 누르면 되는데. 이번에 그 MBC에서 했나요? 예, 요때 1, 2월 골든글러브, 바프타, 오스카까지 요 아주 시상식 시즌 무슨 영화가 상을 받는지 아주. 근데 이번에 골든글러브는 어땠어요? 재밌던데요? 아니 뭐가요? 아니, 그 수상 내역이 수상 내역이요? 리즈너블했죠. 봉준호가 감독상을 못한 거 빼고는. 근데 두 교황이 아무 상을 못 받아가지고 좀 아쉽네요. 그렇죠. 마틴 스콜세지 좀 아쉬울 것 같고. 예. 감독상을 샘 맨데스가 받았어요. 저는 사실 그 1917 아직 개봉을 안 했잖아. 예, 그 영화를 못 봐서 전혀 이제 그 전쟁 영화라 감이 없던 상황이라서 사실 샘 맨데스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게 작품상도 받고 감독상도 받았죠. 그러네요. 샘 맨데스가 마틴 스콜세지를 제치고 예. 나와서 마틴 스콜세지 칭찬을 하더라고. 민망해서 그랬겠죠. 봉준호도 나와서 알모도바를 칭찬하고 다들 좀 죄송합니다 막 이런 분위기야. 네. 이 조나단 프라이스랑 안소니 호킨스는 공통점이 있죠. 네. 영국 배우인데 둘 다 웰시예요. 예. 그러니까 웨일즈 출신이죠. 웨일즈 출신. 그러니까 우리 축구 선수 중에 라이언 긱스 예. 그것처럼. 근데 웨일즈 출신들은 저 스코틀랜드 출신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심하게 좀 다르지는 않고요. 잉글리시랑 그 영국 사람들이랑. 아무튼 이 두 배우가 다 웨일즈 출신 배우들이고 그래서 아유 안타깝네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류를 잘 하시려면 월드컵을 못 받겠네. 근데 이 영화에서 그 월드컵 보는 장면이 나오죠. 축구가 아주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안소니 호킨스는 독일 출신의 교황이고 프란치스코 그 조나단 프라이스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교황이고. 네, 그래서 아르헨티나와 독일이 그 하필. 월드컵 결승을 하는 그쵸. 장면을 같이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2014년. 네, 2014년 야, 결승전에서 그렇죠 결승전.
그때 독일이 그 괴츠인가 걔가 개체. 예. 그 1대0으로 이겼죠. 결승골로. 이 영화의 마지막 신. 그렇죠. 야, 그랬던 독일이 4년 뒤 한국에게 2대 0으로. 그럼 뭐예요,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독일 출신 교황과 아르헨티나 출신 교황 두 교황 얘긴데 그 전에는 교황이 요한 바오로 2세였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폴란드 출신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그 보면은 미사 같은 것도 다 라틴어나 이탈리아 말로 하는데 난 그거 볼 때마다 좀 신기해요. 다 이탈리아 말로 이렇게 교육을 엄청 받는 거죠. 그런가 봐요. 네, 추기경이 되고 이제 바티칸에서 그 정도 위치에 가려면 그 정도 소양은 다 있어야 그렇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영화도 뭐 영어, 스페니쉬, 라틴어 뭐 다 쓰죠. 네. 근데 이제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영국 출신답게 둘이서 얘기할 때는 영어로 하는데 네. 한 사람은 독일어 악센트로, 네. 한 사람은 스페인 악센트로 네, 스페니쉬 악센트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참 아주 이채로웠습니다. 네. 자, 두 교황 이제 시상식들이 좀 진행이 되는데 이번 골든글러브에서는 무관의 제왕이 됐네. 네. 뭐 받은 게 없어? 네. 좀 안타깝네요. 나는 작품상을 내진 기대했는데 그 1917이 받더라고요. 네. 그리고 바프타에는 아예 작품상 후보에는 안 올라갈 것 같더라고요. 기생충 올라갔는데. 야, 이거 형 기생충보다 못하네. 근데 영국 바프타는 또 영국 영화상이 있어요. 네. 거기에는 올랐으니까 아마 영국 영화상을 받을 것 같아요. 두 영국 배우가 주인공이니까. 아무튼 뭐 상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아주 저는 그 연말에 봤는데 나의 2019년 영화다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영화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 봤어요. 그새 넷플릭스에서는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 그래서 두 번 봤는데 어땠어요 영화? 아까 좋았다고 말씀드렸고요. 진욱이도 좋았다고. 네, 좀 좋았어요. 평점이 기대가 됩니다. 예? 기대가 없어서 아주 마음이 놓여. 아니 또뭐 아이고 어떻게든 아쉬운 점을 그럼 얘기를 해야 되겠네. 네, 아쉬운 것도 얘기를 하고요. 뭐 근데 이제 이게 종교에 관한 얘기라서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 기독교 네. 그렇죠? 기독교에는 이제 구교와 신교가 있죠. 카톨릭과 개신교가 있는 거죠. 기독교에 그걸 오용해서 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개신교를 기독교라고 그냥 해버리는. 네. 예. 이제 그 카톨릭을 천주교라고 하고. 천주교와 기독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천주교와 개신교라고 해야 되는 거죠. 개신교와 프로테스탄트라 그래서 우리가 다녔던 그 교회들 우리나라에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교회가 있고요. 근데 천주교는 굉장히 하나죠. 네. 그게 우리가 본 이 영화 이 교황을 정점으로 예. 전 세계의 그 수하죠. 그러니까 예. 군대 조직처럼 돼 있어요. 아주 수직적인 그런 관계로. 그러니까 교황이 로마의 주교인 거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이 교황인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추기경이 한 분 계시고 네. 주교가 몇 분 계시고 뭐 이런 네. 잘 몰라요. 캐톨릭이라서. 교황은 포프라고 하죠. 포프. 네. 그게 이제 파파, 네. 파더. 신부님을 파더라고 하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추기경을 카디날이라고 하죠. 카디날. 그다음에 또 주교는 비숍이라고 하죠. 비숍. 우리 체스 둘 때 비숍이라고 있죠. 이렇게 네. 머리 동그랗게 생긴 거. 네, 네. 그 교황이 쓰는 모자 같은 거 있잖아요. 킹과 퀸 옆에 붙어 그렇죠. 있죠. 옆에 비숍. 네. 옆으로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애들. 그것처럼 이제 그 직위, 신분 이런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목사님이면 그냥 거기가 끝인데 네. 여기는 신부들 사제들 중에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쭉 체계가 있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거의 2000년으로 온 거죠. 그렇죠. 그 성경 성서에 보면 예수가 베드로한테 그 베드로가 되게 예수님한테 듣기 좋은 말을 한번 해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이런 얘기했더니 예수님가 엄청난 예언을 하잖아요.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너 반석 위에. 그래서 베드로가 1대 교황입니다. 예. 첫 번째 교황이 베드로인 거죠. 베드로는 몰랐죠, 자기가 교황인지. 네. 베드로는 순교하죠. 네. 그 로마에서 이제 십자가에 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기독교가 교황을 계속 배출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뭐 중세라고 하죠. 중세 보면 그때는 이제 막 재정 일치가 돼서 지금 저 이슬람 국가들처럼 네. 교황이 이제 정치적 권력까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우리 뭐 그 옛날 배웠잖아요. 뭐 카노사의 굴욕, 뭐 아비뇽의 유수,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네. 이제는 뭐 교황은 이제 상징적인 네. 거죠. 종교 지도자로 남게 그렇죠. 종교 됐죠. 지도자인데 하지만 여기 영화에도 보면은 그런 대사 나오잖아. 미국, 러시아, 뭐 중국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다 당신한테 와서. 와서 얘기를 듣는다고.
그런 것처럼 아직도 그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영향력이 있고, 그렇죠. 그렇죠? 교황이 한마디 하면은 그렇죠. 누구도 거역 못하잖아. 그리고 대부분 이제 미국이나 뭐 러시아나 뭐 이런 얘네들 그 냉전 시대 이 수계들도 다 기독교 국가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황 말을 무시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 어떤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자인 거죠. 그렇죠. 살아있는 지도자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간과하는 게 이제 이 기독교 문화권이 아닌 저 중동이나 네. 중국이나 네. 뭐 어디 공산국가들 이런 데는 교황을 사실 얘기 들을 일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개신교가 또 개신교에서는 또 천주교를 좀 약간 이단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예. 그게 배타적이니까. 그렇죠. 예. 그게 가까우면 더 싫어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역사 보면은 카톨릭이 이 개신교를 엄청 많이 죽였어요. 유럽에서 그냥 가서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이슬람 죽인 것보다 더 살벌하게 죽였죠. 그 처음에 이제 종교 개혁이 네. 일어나고 나서 네. 참 그런 거 보면은 아무튼 뭐 베이스는 그 정도까지 얘기하고 교황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전 교황이 정말 역사적으로 거의 처음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있었다고. 예, 설례가 한 번 있었죠. 예, 있었죠. 굉장히- 700년 전에. 굉장히 옛날에. 700년 네, 전에. 근데 이제 설례라고 하기에는 너무 오래된 얘기라 저 1200년 사실은 다들 종신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음. 예. 음. 근데 이제 이 베네딕트 16세가 음. 이게 콘클리베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선거하는 거. 예. 교황이 서거하고 나면 음. 새로운 교황을 뽑는 전 세계에 있는 추기경들이 다 모아서 만장일치로 음. 이제 선출이 돼야만 하얀색 연기를 음. 피워 올려야 이제 교황이 선출이 됐다라는 표시잖아요. 그렇죠. 그 콘클리브를 통해서 선출된 이 베네딕트 16세가 음. 그 약간 섹스 스캔들에 휘말리죠. 본인의 문제는 아니었고 네. 비서 비서. 아주 가깝게 이렇게 두고 있던 그렇죠. 자기의 핵심 측근이 음. 그 섹스 스캔들에 딱 휘말리면서 음. 엄청나게 비난을 많이 받았고 맞아요. 또 이 교황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이슈들이 있잖아요. 뭐 제가 말하는 정치적인 이슈는 뭐 성정치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뭐 낙태라든지 뭐 저기 동성애. 동성애 문제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타 종교에 대한 예. 그런 거. 그렇죠. 전 그 베네딕트 심스는 보수의 아이콘. 네. 그리고 새 교황 프란시스는 개혁. 진보와 네. 개혁의 아이콘이었던 네. 거죠. 그러니까 서로 되게 싫어해. 사실은. 싫어한다기보다는 안 돼. 그거 너무 잘 찍었어요. 네. 그거를 네. 그 전 교황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이 사람은 네. 학자잖아요. 네. 학자고 뭐 음악도 굉장히 잘 네. 많이 알고. 근데 세상 물정은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쵸. 너무 저 구름 위에 계신 분이고 네. 프란시스는 굉장히 그 민중과 함께하는 그렇죠. 낮은 그런- 곳에서 네, 늘 교황이- 함께하던 네. 교황이기 때문에 음, 또 인기가 너무 많아요. 인기도 좋고. 예. 네. 대중들이 너무 좋아해. 음, 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네. 근데 이제 교황 제위에 있던 하지만 뭔가 이렇게 힘겨웠던 이 자기에 대한 공격들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비난을 받지? 사람들이 날 왜 이렇게 싫어하지? 라는 어떤 이런 상황의 속에서 과연 내가 이 자리에 계속 있는 게 맞는가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걸 누구한테도 이렇게 표출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 자기와 콘클리베에서 맞붙었던 한 명의 후보였던 이 조르주 베르골리오 이 사람을 불러들이는 거죠. 교황청으로. 그렇죠. 어. 호르에 베르골리오. 근데 이 베르골리오 신부는 추기경은 은퇴하고 싶어 했어요. 그렇지. 나 이제 힘들다. 내가 할 만큼 다 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예를 들면 이제 사표 같은 걸 낸 거예요. 그렇죠. 교황한테. 교황청에. 나 이제 관둘래요. 예. 나 이제 은퇴할래요. 라고. 이 교황이 수리를 해줘야 예, 되는데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차일피일 해줘. 미루면서 계속 안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오라는 거예요. 교황청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왔죠. 일단은 교황이 오라니까 왔는데 교황이랑 이제 다이다이를. 다이다이 그렇죠. 1대1로 독대를 하죠. 독대. 독대를 하고 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거는 되게 글씨는 뭐. 네. 교황의 여름 별장에서 네. 둘이 이제 처음 만나는 씬. 네. 근데 사실 첫 씬이 이 라친거 이 베네딕트 심스가 선출되는 장면이죠. 네. 콘클라베. 네. 근데 거기서 뭐 압도적으로 이제 1등이 돼서 교황이 되는데 그때 2위를 했던. 네. 우리는 아무도 기억 못했어요. 그때 네. 프란시스 교황이 2등을 했었는지는. 네. 근데 그때 2등을 했던 사람이
이 베르골리오 네. 이 사람이었던 거야. 네. 근데 이 사람은 되게 급진적이고 네. 급진적이라보다 되게 개혁적인.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요한 바오로 2세 서거했을 때 죽었을 때 콘클라베 했을 때는 카톨릭이 오히려 더 보수적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뭐 교황의 사생활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그냥 교황은 교황인데 그거를 이제 이 영화에서 싹 들여다본 거죠. 이 사람들의 어떤 성격이나 성정 이런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네. 굉장히 카톨릭이 아니라도 오히려 카톨릭이 보면은 좀 이게 저 교황님 얘기를 이렇게 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래인가? 아니요, 카톨릭 신자들한테 물어봤는데 물어봤어요? 좋았대요. 아 그래? 너무 이 좋았대요. 영화가. 예, 뭔가 소명 같은 게 느껴지고 어. 아 소명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아무튼 그래서 베네딕트 교황과 호르의 베르골리오 네. 추기경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뭐 이렇게 굉장히 사소하면서도 깊은 이야기를 계속 나누는 거죠. 그리고 서로를 계속 관찰해요. 그리고 서로 예. 그 견제하면서 베르골리오 추기경은 나름대로 교황을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계속 관찰하고 반대로 이 베네딕트 교황도 이 추기경을 계속 바라보는 거죠. 살펴보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계속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하고 그렇죠. 서로 이렇게 좋은 시간을 어떤 교류의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생각은 분명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예. 딱 보수와 진보 예. 그거예요. 그 논쟁인데 생각이 다른데 음. 서로가 서로에게 좀 감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이 영화의 뿅점이죠. 서로한테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는 거야. 그렇죠. 자기가 가지 않았던 길을 갔던 사람들인데 네. 그렇죠.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존중하고. 네. 존중, 예. 그 존중이 있죠. 예. 그리고 서로 또 되게 아주 시니컬하게 서로 예. 공격할 땐 되게 막 공격해. 가짜 없이.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 신부들이 엄청난 학식을 갖고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결혼들도 안 하고 그냥 공부야. 예. 그러니까 이게 외국어도 다 잘하고 하나 봐요. 근데 그 엄청난 그 지식과 예. 이 어떤 통찰력에서 나오는 그 대사들이 있어요. 예. 그런 걸 굉장히 잘 썼던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제 친한 대학 친구가 카톨릭이야? 아니요 저기 굉장히 뛰어난 애였거든요. 제 학교에서도 아 얘는 진짜 열심히 살고 공부도 너무 열심히 하고 뛰어난 애였어요. 똑똑하고. 근데 얘가 결국엔 신부님이 됐어요. 딱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 근데 얘가 되게 여자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여기 프란시스 교황이네. 예, 너가 이렇게 여자 좋아하는데 난 여자가 너무 좋아. 막 그리고 막 이래서 자기는 그런 길을 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더니 몇 가지 인생에서 큰 일을 겪고 나서 딱 부르심을 응하더라고요. 그런 게 딱 사인이 있나 봐요. 예, 그런 부르심에 사람들은. 딱 응했는데 얘가 그 아들 둘 있는 집에 큰 아들이었는데 하나들. 집안의 그 모든 그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애였던 거예요. 얘가 사실 그 대한항공 그 조종사 아, 조종사로 들어가가지고 정말? 거기서 1년 동안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그래? 그래서 집안 가족들이 얘가 우리 집안을 일으킬 애야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얘가 딱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저 신부의 길을 걸어야겠습니다. 사제가 네, 되겠습니다. 사제가 되겠습니다. 딱 그러니까 걔네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고개를 탁 털고 눈물만 뚝뚝 흘리시더라고요. 아이고야. 진짜. 근데 지금 굉장히 훌륭한 신부가 돼 있어요. 그래요. 네. 와, 저기 하늘과 가깝게 일이서 거기서 계시를 받은 그러니까 하늘에 떠 있을 때. 자꾸 하늘로 올라가니까. 예, 아무튼 예.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신부님들에 대해서 제가 또 카톨릭 학교를 나와가지고 신부님에 대해서 되게 좋은 감정들이 있어요. 좀 이상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제가 본 사람들 중 저는 천주교 카톨릭 성당에 다닌 적은 없지만 신부님들을 많이 접했던 사람으로서 그분들의 이 어떤 뭐라 해야 되나 소명에 따르는 그런 모습이라던가 네. 이런 걸 가까이서 봐가지고 굉장히 좀 좋은 인상이 있어요. 저는 교회를 다녔지만 목사님들한테서는 사실 그런 모습을 별로 못 봤거든요. 보기 힘들죠. 아유.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사는 레인지가 굉장히 넓죠. 아니, 물론 있었어요. 좋은 목사님들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있었고 분명히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도 많았는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렇죠. 제가 본 신부님들은 대체적으로 신부님들은 대체적으로 훌륭한 것 같아요. 훌륭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뭐 싸잡아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물론 네. 그렇죠. 제 경험상 네. 그랬다라는 말씀 근데 드리고 저도 싶고. 제 기억 속에 신부님의 모습은 네. 같이 있던 제 친구를 봤거든요. 네. 성당에 다니던 제 친구가
그 친구가 신부님과 같이 있던 자리에 제가 음. 옆에서 그 광경을 봤어요. 음. 신부님과 같이 치맥을 먹던 그 자리. 어. 아 너무 부러웠어요. 담배 뻑뻑 피면 담배 깜짝 피면서 놀랐어요. 어. 호프집에서 신부님과 아 신부님도 술 엄청 잘 드시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부럽던지. 아니 근데 나는 대학생 때 그걸 보면서 나는 이제 기독교 개신교 개신교 사상에 이렇게 젖어가지고 뭐 술도 늘 멀리해야 되는 거 술도 죄고 그렇죠. 담배 피는 것도 죄고 그렇죠. 늘 약간 이런 좀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자랐는데 그분들이 술이나 담배를 피면서도 굉장히 성스러운 생활을 하고 또 굉장히 철학적인 사유를 하고 그거를 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고 그렇죠. 그 모습이 너무 자유스러우면서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일단 가정이 없으니까 네. 자기는 돌볼 사람이 없는 거야. 네, 소유욕이 그러니까 없어요. 양떼를 돌보는 거지. 예. 그게 근데 뭐 이 영화에도 나오지만 베드로 1대 교황은 유부남이었고 네. 그게 사실 결혼을 못하게 한 것도 뭐 중세 때서부터 네, 그랬잖아요. 그것도 뭐 별로 이렇게 근본이 있는 그렇죠. 예수님이 건 아니다. 뭐 네, 결혼하지 라는 마 이러지 말 한 적도 없고 네. 예수님 본인은 안 하셨지만 근데 결혼을 안 하고 그러는 거에서 온 폐해가 있었고 그래서 중세 때 신부들이 타락하잖아요. 몰래 결혼한 사람도 많이 있었다. 그리고서 오히려 가정이 없으니까 사고를 더 많이 치고 네. 그랬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죠. 독일에서. 네.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또 몇백 년이 흘렀잖아요. 근데 또 개신교가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개신교가 또 타락하고 다시 또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될 것만 같은. 종교 개혁이 일어난다면 한국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개신교가 이렇게 융성한 데가 대한민국밖에 없어. 이제 지구상에.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곧 개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예. 뭐, 하여튼 말세의 징조를 보이고 너무 있어요. 이상한 이게 사인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이상한 목사들이 너무 많고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영화로 돌아간다면 네. 그래서 이제 베네딕트 16세가 그 아르헨티나의 축기경이죠. 그렇죠. 예. 베르골리오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떠보는 거지.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사표를 던지면 그 사표를 제가 될 것 같은데. 그 열어봤어야 되는데 거기 그렇게 써 있는데 일진상의 이유로 아니 그러니까 추기경을 그만. 이 두 교황이 처음에 만났을 땐 둘 다 지금 머릿속에 사표가 있는 거야. 예. 그렇죠. 한 사람은 추기경을 그만두는 거고 한 사람은 교황을 그만두는 거야. 그만두는 그런데 더 많이 하는 거는 이 진짜 교황이죠. 베네딕트 16세가 왜냐면 내가 사표를 쓰면 저 사람이 될 것 같거든. 근데 나랑 완전히 반대고 그런 것도 있어요. 내 후임자가 나를 공격하려 든다면 되게 무방비거든. 우리도 보면은 대통령 한 사람 물러나면 그 다음 대통령이 그 전 대통령을 완전히 사냥해 버리잖아. 네. 우리도 그런 걸 완전 많이 봤죠? 많이 목도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앉는 거기 때문에 걔가 했던 걸 다 이렇게 보이거든. 네. 그리고 또 권력이 있고. 그래서 이제 단도리도 할 겸 부른 거죠. 그래서 로마로 불러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이 베르골리오 조나단 프라이스는 영문을 모르고 네. 그냥 교황님이 왜 찾지? 근데 기회가 되면 나 관둘 거라고 얘기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간 그렇지. 거죠. 계속 사표를 들이미는데 이제 교황 그 관사 뭐 네. 뭐라 그러나요? 여름 별장했잖아요. 별장 뭐 이런 데서 네. 얘기도 하고 같이 또 이렇게 음악도 이렇게 네. 피아노도 쳐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둘이 어떤 개인적인 친분이 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그리고 있죠. 두 사람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그렇죠. 서로 공통점은 사제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게 그 남녀에 비교할 수 있는 그 반대가 끌리는 이유. 반대가 좀 끌리긴 합니다. 예. 나도 과거를 뒤돌아보면 정말 반대에 끌렸던 것 같긴 해요. 공통점이 있으면 서로 금방 친해지긴 하는데 결정적으로 매력적인 건 또 반대거든. 근데 그것도 반대도 한 1, 2년 지나면 또 싫은 건 또 싫어. 아무튼 예.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이제 돌아가죠. 그렇죠. 베르골리오는 아르헨티나로 돌아가고. 근데 이제 그 복심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내가 그만둘 거다. 음. 근데 이제 충격을 받죠. 왜냐하면 교황은 종신직이니까 네. 무슨 말씀이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기가 그만둬야 될 이유에 대해서 또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그렇죠. 베르골리오를 또 설득을 하죠. 네. 예. 음. 베르골리오가 뭐 더 이상 저항하기 힘든 지경까지 설득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딱 발표를 하는 거죠. 네. 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고 거기서 보면은 네. 이 교황은 좀 하기 껄끄러운 얘기를 할 때 라틴어로 얘기를 그렇게 한다라는 말을 어. 하죠. 예. 그러는데
TV를 보다가 교황이 자기 이제 그만두겠다는 말을 라틴어로 하는데 거기에 모인 추기경들 주교들이 내가 제대로 들은 거야. 지금 무슨 말씀하신 거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딱 베르골리오는 아르헨티나에서 네. 어디 이렇게 주방 같은 데서 네. 이렇게 일하고 있다가 음식 같은 거 하다가 네. 좀 교황님이 은퇴 선언하셨어 딱 그러잖아. 아, 예. 그 수녀님한테. 네, 그렇죠.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다시 콘클라베를 해서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 이 프란치스코 교황. 근데 지금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연말에 방금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네. 그 사건이 하나 있었죠. 토픽 떴잖아요. 이렇게 손 탁 치는 거. 네. 아, 나 근데 저는 이해가 돼요. 저 그 영상 봤거든요. 근데 그 아줌마 근데 너무 무례하게 너무 무례했어. 막 이렇게 교황님이 가까이 이렇게 와서. 사람들을 이렇게 손을 하나씩 잡아주는데 막 심하게 잡아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끌려가다가 손을 탁 친 거죠. 손을 탁탁 치지. 근데 네. 탁 치는 것만 네. 짤이 근데 계속 이제, 돌아갔고.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뭐 낭설이 있던데. 약간 동양 네, 동양 얘기는 한국 사람일까? 뭐 막 다들 그러던데. 뭐 하여튼. 예수님 같으면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 네, 나를 잡아당기는 일을 나는 근데 뭐라고 하지 말라. 프란시스 교황이 그 요한 바오로 2세 그분이 우리 생애 대부분 그분이 교황이었잖아요. 예. 폴란드 출신. 우리나라도 몇 번 오셨고 딱 공항에 내리면 바닥에 땅바닥에 네, 키스하고 딱 입을 네. 맞추는 그 교황님이 그냥 저 사람은 교황인가 보다 그랬는데 교황도 죽더라고. 네. 그 죽고 나서 이 이제 머리 하얀 네. 이 베네딕트 16세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 될 때 이 사람이 그 2차 대전 때 나치에 좀 부역했다. 네. 거기에 협조했다. 네. 뭐 이런 게 있어서 독일 사람이고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좀 매도한 경향이 있었어요. 막 나치라고 그러고 이 영화에도 나오잖아. 나치라고 그러고. 네. 그 사람이 나치는 아니잖아. 예. 신부인데. 거기- 그러니까 이제 음, 당신이 이제 내 뒤를 이어서 교황이 돼줘야겠소라는 얘기를 듣고 바로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본인 예. 베르골리오도 과거가 아르헨티나의 있었어요. 아르헨티나의 음, 그 독재 시절에 맞아요. 70년대. 예? 그 독재 시절에 자기가 본의 아니게 자기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했던 행동인데 그 행동이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이었던 것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는 할 수 없다. 그렇죠. 베르골리오도 예. 과거가 있었던 예. 거예요. 나는 몰랐어요. 예. 그 이번에 영화 보고 알았는데 그런 일이 정말 있어요. 우리 무용부에서 반전 영화였었나요? 우리 비밀의 눈동자 있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아르헨티나 그 70년대 그때로 회고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랑 비슷한데 우리보다 훨씬 더 과격했죠. 아르헨티나는. 네. 그 여러분들 저 영화 있어요. 오피셜 스토리라는 영화. 그건 되게 명작인데 우리 무용부에서 다루지는 않았는데 그게 이제 70년대 그 아르헨티나 군부 우리랑 아주 비슷해요. 예. 군부가 집권해서 그때 이제 페론 몰아내고 예. 군인들이 저널리스트랑 반체제 인사들을 여기는 죽였어 막 대규모로 학살했죠. 음. 자기 국민을 자국의 국민을. 자국 국민을 예. 죽여서 막 여기 충격적인 장면 나옵니다 영화에 네. 보면 비행기에서 떨어뜨리고 네. 그렇죠. 아유, 그 충격적이죠. 그리고 베르골리오 신부 프란치스 교황의 친한 친구 네. 신부 전에 같이 일하던 동료 상사였던 것 같아요. 어딘가 끌려가서 실종이 돼버리죠. 아무튼 되게 가까웠던 동료가 반정부 활동에 이제 몸을 맞고 그 사람이 굉장히 고초를 겪었는데 자기가 거기에서 나서서 같이 반대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베르골리오의 어떤 과거는 뭐냐면 네. 그 우리로 따지면 유신 시절에 네. 박정희한테 대항해서 싸우지 않고 네. 좀 그 어정쩡한 태도를 취했던 거죠. 그러니까 좀 예. 자기는 신부들 한 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네. 좀 친하게 지냈던 거지. 네. 그래서 거기 군인 장군 찾아가서 예. 좀 잘 좀 봐달라 뭐 네. 이런 식으로 한 거죠. 네. 그 과거 때문에 몇몇 신부들이 등을 돌리죠. 예. 등을 돌리고 상처도 있고. 배신자 소리 듣고. 예. 난 이 영화에서 제일 눈물이 핑 돌았던 장면이 그 나중에 용서 네. 자기 때문에 옥살이를 심하게 했던 탄압을 받았던 예. 그 신부들 신부가, 예. 자기 한 명이. 때문에가 아니고 자기가 그들과 함께 서 있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결국은 예. 자기 때문에 그렇게 밀고 된 한 거죠. 것도 아니고. 근데 자기가 그 신부들을 그 예수회 거기에서 예. 뭐 제명을 했나 그래요. 그래서 저거죠. 일시정지죠. 자격 정지를 시켰던 네, 거야. 정지를 그때 시켰잖아요. 사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오랜 기간 참여하고 어디 코르도바 이런 데 가가지고 예. 있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죠. 네. 누구나 과거는 있고 아니, 잘못할 수 신부도 음.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때는 이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참회하면서 또 이렇게 자숙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후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들이 있었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형이 눈물이 핑 돌았다는 장면은 그 신부와 서로 용서하고 포옹하는 아이고, 장면, 미사같이 미사같이 드리면서. 준비하면서. 네, 그 장면은 네. 맞아요. 그 장면 딱 처음에 포옹하는데 그러면서 조금 꽉 끌어안으면서 서로 울지. 툭툭툭 하잖아요. 울잖아. 네, 둘이 울면서. 끌어안으면서 바로 울잖아. 네. 이게 보면은 이제 프란시스 교황의 젊은 시절이 흑백으로도 나오고 네. 그 에스펙트 레이시오라고 하죠. 화면 비율. 네. 우리 이제 갑자기 달라지면서. 텔레비 TV로 확 바뀌면서 네. 과거로 돌아가는 장면들이 납니다. 근데 그 젊은 역을 연기했던 사람도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예. 프란시스 교황의 젊었을 때, 근데 마지막에 용서를 받는 장면. 예. 그러니까 자기 그 학교의 선생님이었던 거죠. 네. 그 신부가. 네. 그러면서 프란시스 교황의 과거. 그러니까 나는 그 교황이 처음 되고 이 사람이 그런 거 전에 교황들이 했던 막 격식 이런 거 다 부시고 네. 막 그렇게 했던 게 난 저 사람이 그냥 좀 대중 친화적으로 그냥 네. 정책을 이렇게 하나보다 했는데 옛날에 무슨 TV에서 네. 이렇게 사람들이랑 차에 위에서 전에 요한 바로 이사가 한번 피격을 당했잖아요. 총에 한번 맞았어요. 네. 그 뒤로 이렇게 방탄차 이런 게 있었는데 네, 프란시스 교황은 또 그걸 안 하대. 예. 좀 위험해 보이긴 하는데 우리나라 왔을 때도 음. 소울 타고 다녔잖아요. 맞아 소울, 우리나라 예. 오셨었죠. 예. 그게 아주 화제가 됐었어요. 소울을 음. 공식 의전차로 활용하셨다는 게. 그렇죠. 그래서 되게 진짜 격식이나 이런 거 정말 다 부시는 네. 사람인데 그래서 보면 그 베네딕트 교황이 좀 의전을 과하게 받는다거나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약간 찡그리고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그렇지. 뭔가 내심 탐탁치 않은 그런 표정을 계속 이렇게 마지막에 교황 드러내죠. 돼서도 뭐 이런 예. 신발 같은 거 그런 거 안 신잖아요. 그렇죠. 예. 난 그냥 이 옷도 좋다고. 예. 맞아요. 뭐 파티는 끝났으니까 이제 예.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예. 근데 나는 그때 감명 받았던 게 이 사람이 그 무게차 같은 걸 이렇게 타고 가는데 어떤 여자가 자기 애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렇죠. 그 교황님한테 이렇게 가까이 보여주고.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야. 한번 만져달라고 애를. 그 옛날에 그 성경에서 보면 예수가 이렇게 가는데 혈우병 걸린 여인이 여자가 네. 그 옛날에는 그 시대는 여자가 이렇게 생리 같은 걸 하면 되게 불결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뭐 예배당에도 못 오게 하고 뭐 옛날에 되게 무식한 그런 야만의 시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근데 그 혈우병 계속 피가 나는 그런 병인 거야. 근데 이 피가 여자가 그치지 않는 병이죠. 사람들한테 몰래 이렇게 숨어 있다가 예수가 지나가는 끝에 옷을 만집니다. 예수의 옷을 탁 만져요. 그러면 자기 좀 낫지 않을까. 근데 예수가 알죠. 예. 누가 만졌어. 딱 뒤돌아보고 예. 그랬더니 이 여자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예. 저는 그냥 근데 바로 낫죠. 그게 예. 병이 바로 낫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맞아. 예. 너 어떻게 알아? 저도 교회 저 모태 신앙이에요. 아, 나 근데 그때 그 프란시스 교황이 지나가는데 그걸 본 거야. 애가 약간 아파. 약간 좀 뇌성마비 걸린 애 같아. 근데 탁 한데 교황이 지나가다가 걔를 탁 안아가지고 눈물이 핑 돌았어. 오작 형. 아, 나는 그때 그 장면을 보고 프란시스 교황이 저 사람 되게 훌륭한 사람이구나. 근데 그게 진정성이 있잖아요. 왜 우리 뭐 정치인들이 시장 가서 오뎅 같은 거 먹으면 그렇죠. 진정성 안 느껴집니다. 그게 콩나물값 내고 이러는 거가 저 그냥 카메라 앞에서 저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국밥 먹고. 근데 이 교황은 그 아이를 탁 그 안는 그 모션이랑 그 표정이 그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야. 오작 형 울고 있어. 내가 뭐 울어? 형 지금 울고 있어 형 지금. 아니 근데 내가 그래서 되게 감동받아가지고 그때 그 내가 블로그에다 썼나 너무 난 개신교니까 사실 교황 뭐 잘 모르고 그러는데 그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형 저기 뭐 형이 안기고 싶어요? 근데 오작 형 이런 거 되게 약해. 특히 아픈 어린아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되게 약해. 그래서 맞아. 근데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교회에서 둘이 같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북한 어린아이들 막 이렇게 영상이 막 나오고 그다음 목사님이 바로 이어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울었어. 그거 목사님 우니까 우리 둘 다 빵 터져가지고 나는 근데 나만 그런 줄 알고 쓱 봤더니 오작 형만 울고 있고. 나 마른 행주 아니야. 아무튼 근데 그래서 나는 이미지가 되게 좋았거든. 그래서 나 이번에 그 손 탁 치는 거 그것도 네. 다음날 그 교황님이 바로 또 사과하셨더라고. 근데 그 여자는 우리나라 같으면 신상 완전 털렸을 텐데. 아무튼 교황 이 훌륭한 두 교황 정도 되려면 정말 훌륭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잘못한 것도 없어야 되고 뭐
인격적으로 훌륭해야 되고. 근데 뭐 비판들도 많이 있잖아요. 음. 뭐 엄청 카톨릭에 많죠. 대한 비판도 엄청 많이 있고 뭐 그런 거를 무시하고 저는 뭐 다 칭송만 하고 싶진 않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가 카톨릭 신자도 아닌데 이 정도로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은 충분히 그럴 만한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같이 이렇게 진짜 뭐 각박할 예, 때. 각박하고 뭐 부정적인 소식이 들리면 너무 쉽사리 퍼지고 그런 루머들이나 그런 거에 사로잡히는 이런 미혹의 시대에 우리한테조차도 이렇게 존경을 받고 있고 그러는 게 저는 참 그분들이 정말 절제되고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싶고요. 다만 한 가지 저는 좀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던 거는 이거는 아직도 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바티칸 가보셨죠? 가봤죠. 네. 지르긴 안 가봤지. 저는 바티칸이 이제 하나의 도시이자 국가이자 그렇죠. 카톨릭의 성지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딱 들어가면 이제 바티칸 박물관이 그 바티칸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박물관 안에 들어가면 수많은 미술 작품 조각상들이 이렇게 놓여 있거든요. 그림들과. 엄청난 것들이지. 예. 진짜. 근데 저는 그게 이걸 왜 바티칸이 갖고 있어야 되나. 그리고 그것들이 사실은 옛날 그리스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의 가장 핵심이 됐던 그 융성하던 그 시절의 미술품들을 그 안에 엄청나게 전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돼 있고. 예, 약간 우상시처럼 봤구나. 우상화된 것. 나는 거기 갔는데 나는 그게 좀 충격인 거야. 아니 왜 바티칸에서 예를 들어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메두사 뭐를 이렇게 뭐 상징하는 무슨 조각상이라던가 그런 걸 왜 갖고 있지? 그게 바쳤으니까 교황님한테 바친 것들은 어디 전쟁에서 이기면 교황한테 보내주고 막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거기 막 오벨리스크도 있고 뭐 별거 다 있잖아. 그러니까 막. 그 수많은 우상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게 그런 상징들이 너무나 그 카톨릭 바티칸 성당 안에 막 놓여져 있는데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왜 그럴까? 그게 이제 어떤 교회의 권위주의죠. 교회 권위주의고 2000년 동안 네. 얘네들이 부침을 겪으면서 네. 지금까지 온 건데 아직도 기세가 등등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로마 카톨릭의 영향이 많이 없지만 유럽은 그게 아주 공고하죠. 그렇죠. 그래서 왕들도 가서 교황이 너 왕 내가 인정 안 해 그러면 왕이 못 되는 거야. 그래서 영국이 로마 카톨릭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영국은 성공회 뭐 이런 거가 되는 거죠. 그 왜 이혼 못하게 해가지고 예. 교황이 그거는 약간 치정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헨리 8세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것처럼 좀 교회가 그런 권위주의나 이런 거를 이제는 좀 버리고 그렇다고 뭐 그거 거기 보면은 그 교황이 직접 지시해가지고 미켈란젤로가 시스틴 성당 벽화를 그린 거 아니야. 이 영화에도 쫙 나오죠. 근데 시스티나 성당 그거 세트고요. 세트래지. 세트예요. 예. 색깔이 좀 약간 너무 약간 바랬죠? 살짝 바란 바라게 느낌? 하려고 너무 밝어. 색깔이. 그게 세트예요, 근데? 세트예요. 예. 세트이지 그거 가서 못 그거 못 찍어 그거 현장에 가보면 사람이 거기에 너무 너무 많아. 많은 사람들이 오고 사람이 너무 많아. 그리고 그 성당에 가면 이렇게 좀 압도돼요. 또 교황이 이렇게 움직이는 동선 같은 거 이렇게 가면 설명해 주거든요. 여기가 교황이 움직이는 동선이고 그런 데가 쭉 나오더라고요 영화에. 근데 거기서 어떻게 찍겠어? 그 교황청에서 어떻게 그거를 허락을 받았겠으며. 근데 이 영화 보면은 딱 그 교황이 그 이제 비서가 와가지고 네. 이거 지금 성당 오픈할 시간인데 빨리 네. 가셔야 된다고 딱 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막 밀려 들어오는데 저 좀 이따 들어오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베네딕트 16세가 괜찮아. 그러면서 가는데 사람들한테 막 둘러싸이는 장면 나오죠. 예. 그 어디 회의실 같은데 잠깐 들어가 있다가 들어가서 거기서 피자랑 환타랑 먹고 피자 먹는 네. 씬 네. 있죠. 그 다음에 그 씬 좋아. 나와가지고 나와서. 사람들이 막 몰려든 교황님이 나오시니까 막 몰려드니까 거기서 사람들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막 비서 막 당황해가지고 막 그쵸. 어쩔 줄 모르고. 저는 핑 돌았던 두 번째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그 베네딕트가 관광객- 문을 열고 관광객들을 만나죠? 맞이하는. 그냥 괜찮다고 나 그냥 나가겠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의 박수 속에 나가는 그 모습이 제가 핑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베르골리오의 영향인지 그 영향도 좀 있는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회의실 안에서의 대화, 고해성사 이런 것들의 영향인지 베네딕트가 그 전과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사람들과
만나고 셀카 악수하고 사진 찍고 하는 모습이 그 베네딕트 교황이 베르골리오 추기경에게 고해성사를 한 다음에 마음의 자유를 얻은 거야. 짐을 그렇죠. 덜은 거야. 짐을 탁 덜고 그러니까. 자유를 탁 얻고 자기의 죄를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 이제 성도들을 만날래 네. 이런 마음으로 나간 거지 거기. 근데 저는 네. 그 장면이 너무 좋았던 게 그거를 나가는 장면을 뒤에서 찍거든요. 그치.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처음에 못 알아보니까 그 사이로 들어가는데 한 명 한 명 알아보면서 박수도 쳐주고 막 하는 그거 딱 문 열고 나가는 장면이 핑 도는 거예요. 핑 돌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여기도 써놨는데 어지럼증. 그러니까 핑 돌지.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그게 왜 핑 도는지 소통이지 소통. 왜 눈물이 이렇게 핑 아니, 그냥 도는지 소통의 기쁨. 그냥 낮은 대로 임하는 그 모습이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 지도자가 진짜 이렇게 탁 자기를 너무 만나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싹 다가가는 그 교황이 모습. 그러잖아. 그렇죠. 좀 모습이- 늦게 입장하라고 할까 그랬더니 아니야. 저 사람들 평생 기다려서 온 거야. 네. 그러면서 나가잖아. 그러니까 맞잖아요. 우리도 로마 거기 바티칸에 갈 때. 평생에 한 번 가보는 네. 거잖아. 가볼까 말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형들의 의견을 들어서 음. 내 감정이 그게 맞구나를 지금 음. 확인받고 싶었어요. 맞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핑 도는 장면이 제가 그렇다고 막 진짜 이 영화에 막 흠뻑 빠져서 사실 봤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도 전체적인 맥락이나 줄거리나 공감도 하면서 봤는데 그냥 딱 열고 나가면서 사실은 이렇게 빛도 환하게 싹 들어오면서 그 장면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먹물에 글씨를 쓰는데 물을 너무 많이 묻혀서 글자가 뚜렷하게 안 나왔던 장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썼는데 이게 되게 흐릿하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형들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그 뚜렷한 글자를 제가 마음에 좀 새기고 싶은 그런 좀 느낌이 좀 들어서 이 장면은 시인이야. 꼭 얘기를 좀 하고 싶은. 문학가야. 진우이가 아주 너 가사 써보는 게 어떠냐? 문학소년이야. 형 저 작사가예요. 진우이 작사가야. 저작권 협회도 있어. 근데 하여튼 그 장면이 저는 이렇게 좀 핑 돌았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 또 좋았던 장면이 뭐 있어요? 너무 많았어요. 예. 나는 거기서 그 전씬 거기 안에서 피자 먹고 피자 먹으면 좋죠. 피자 먹는데 두 현직 교황과 다음 교황 될 사람이 둘이서 베르골리오가 이제 밖에 피자집 맛있는 데가 있다. 네. 거기서 이제 환타랑 예. 그거 사오잖아. 그래가지고 마르게리따랑 디아블로. 네모난 피자. 네, 그 마르게리타. 디아블로의 디아블로. 디아블로. 네. 디아블로가 악마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아이러니가 네. 있군요. 근데 그거 먹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인들이니까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먹을 때. 네. 그래서 교황한테 저 식사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안토니 킨스가 이제 기도를 막 하는데 기도가 너무 길어. 생각보다 긴 거지. 이제 먹으려고 그러는데 또 기도를 또 음식이 하고. 바로 앞에 있는. 그 프란시스 교황이 이 사람도 추기경인데 자꾸 먹으려다가 그러고 나서 그 라친거 현 교황이 베네딕트 베네딕트. 교황이. 피자를 먹는데 안토니 킨스가 그거를 한 입 딱 무는데 우린 사실 안토니 킨스가 한니발 렉터잖아. 예. 그렇죠? 영원한. 예. 근데 그거를 딱 먹는 그 장면 하나는 한니발 렉터 같더라고. 피자를 확. 진짜요? 깜짝 놀랐어 나. 형 혹시 토마토 페이스트를 피로 본 거 아니에요? 근데 이빨을 이렇게 탁 하면서 먹는데 렉터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난 그 씬이 되게 인상적이네요. 그 기도하고 피자 먹는. 저는 근데 이런 실화를 다룬 영화는 뭐니 해도 이거 약간 클리셰지만 마지막에 그분들의 실제 모습이 탁 나올 때 있잖아요. 나올 때 그때 또 감동을 우리 그 우생순 이런 데서 많이 느꼈던 그렇죠. 점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실제 그 핸드볼 선수들이 공 들고 뛰어다니는 사진 딱 나왔을 때 울지 않을 수 없잖아요. 울컥하죠. 예,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실제 이 두 교황이 서로 이렇게 막 안아주고 만나는 씬. 만나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사진들이 탁 나오는데 거기서 마음이 이렇게 찡하면서 그 조나단 프라이스는 그렇죠. 너무 교황이랑 닮아서 처음에 나는 몰랐어. 근데 라친거 전 교황이 나오니까 저건 진짜 후티지구나. 나는 마지막 엔딩 씬도 너무 좋더라고. 월드컵 보는 장면. 아, 둘이서. 네. 월드컵 좋죠. 정말 실제로 둘이 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둘이 앉아가지고. 앉아가지고 근데 이 역시 남미 팀답게 프란시스 교황이 그 아르헨티나 그 수건을 딱 드니까 휘장을 딱 들면서 근데 그때 아르헨티나가 졌지. 아니 그 축구 장면도 진짜 어떻게 보면 가장 나중에 위로해 주잖아. 아니 가장 재밌었던 코미디가 들어가 있는 장면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코미디. 저거 지금 파울이잖아. 그러니까 축구하면 또 저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양쪽이 계속 그러다가 이번에는 한 선수가 피를 흘리거든. 조금 피가 흘리는데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수비수 있잖아.
근데 이 전 교황은 축구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그 예술에 관심 있는 사람이지. 예술과 학문에 관심 있는 사람인데 네. 프란시스는 아르헨티나인답게 그렇죠? 축구 엄청 좋아하죠. 축구 엄청 좋아하고 막 골 넣으면은 저 재능에 감사드립니다. 막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 근데 이제 이 교황도 이제 멋득지 않지만 같이 앉아서 축구를 보다가 네. 독일 팀이 이기니까 막 좋아하는 거죠. 좋아하고. 예. 그 아주 라이트하게 해서 끝낸.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화는 네. 음악이 너무 절묘했어요. 난 사실 이번에 골든글러브에서 조커가 받았죠. 음악상. 네. 힐더르 그 고나다 그 첼리스트. 네. 너무 좋더라고요. 나는 조커가 받았으면 했는데 설마 받겠나 했는데 정말 받았어요. 근데 두 교황은 물론 음악상 후보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네. 음악을 삽입을 했는데 처음서부터 그 댄싱 퀸. Cette élection, vous savez un petit peu comment elle se passe. The cardinals make a formal procession into the Sistine Chapel. Cardinals' only communication with the outside world. 첫 장면에 네. 프란시스 교황이 이렇게 화장실에 손 씻으면서 휘파람으로 댄싱 퀸을 흥얼거리죠. 그러면서 콘클라베가 나오는데 백뮤직을 댄싱 퀸을 맞아요. 연주곡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깐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안 어울리는데. 근데 그 엄숙한 콘클라베. 진짜 딱 보고 형 이제 앞으로 음악 몇 개 더 얘기하시잖아요. 그 음악들이 다 아주 시적절하더라. 너무 적절했어요. 아주. 거기다가 그 콘클라베 때 문이 땅 닫히면서 음악이 딱 끝나거든요. 그것도 아주 그냥 연결이 탁 끊기죠. 네. 음악을 나는 두 번째 보면서 되게 탐복하면서 봤어. 음악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왜냐면 중간에 뭐 그 뱃삼의 무초 같은 거, 뱃삼무초 나오죠. 그거를 레이 커니프 그 옛날 치단이 부른 뱃삼의 무초 그거가 되게 잘 붙었고 또 중간에 스윙글 싱어스 아카펠라 네. 거기가 빰빠라바바밤 빰빠라바바밤 이거 그렇죠. 헬리콥터 타고 날아가는 장면. 네. 음악들이 예술이야.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처음에 없는 프란시스 교황이 시스틴 성당 베드로 성당에 딱 들어갔을 때 음악이 막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나올 것 같은데 네. 색소폰이 나왔어. 네. 색소폰. 근데 그게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에 압도당하는 이 신부의 어떤 모습을 그 색소폰으로 딱 하니까 너무 인상적으로 탁 되는 거야. 이 음악의 중요성. 그리고 비틀즈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고 또 빼놓을 수 없죠. 네, 비틀즈 얘기를 하면서 그 라친거 이 베네딕트 16세는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 옛날에 앨범도 냈었고 음악에도 되게 조예가 깊은. 근데 다 이제 클래식 음악이니까 비틀즈 잘 몰라. 그 녹음실을 에비로드에서 했는데 그게 비틀즈 앨범이라는 걸 잘 모르죠. 프란시스 교황이 막 되게 답답해. 그런데 거기서 안토니 호킨스가 피아노를 치죠. 직접 치더라고. 네. 그 쇼팽을 치더라고. 손신가 아닐까요? 손신가 아니고 정말 쳐요. 정말 라이브요? 정말 라이브로 치더라고요. 좀 틀리잖아. 그래서 그 쇼팽 뭐죠? 폴로네이즈 같은 거 중간 부분을 치더라고요. 그리고 앞에는 또 뭐 스메테나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이 음악 얘기도 서로 하면서 맞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교황으로 이렇게 주민되면서 블랙버드. 그거는 약간 감동까지 느껴졌어요. 블랙보드가 오케스트라로 된 거고 이게 보스턴 심포니가 했던 옛날 앨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한 건 아니고. 그거를 이렇게 연주를 딱 앞에 블랙버드 뒤에 블랙버드 나눠가지고 쫙 들어가는 맞아요. 거잖아요. 저는 딱 그거 보면서 그렇게 오샥형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와 이거 오샥형 이거 닭살 돋았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노래 잘 못하는데 어서 노래를 시키면 블랙버드를 하거든요. 비틀즈의 근데 그 블랙버드 가사가 그 외로운 그 까만 새가 외롭게 노래하고 이게 되게 좀 이렇게 처량한 노래거든요 가사들. 근데 그게 어떤 이 교황의 외로움을 좀 나타낸 것 같기도 하고. 왜 지난주에 우리 결혼 이야기하면서 비잉 얼라이브 최 과장이 너무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어떤 그 외로움에 관한 얘기거든. 이렇게 정말 저 왼수 같은 여자랑 살았지만 저 왼수가 없으니까 살아있는 게 아니네. 이런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가사랑 메시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음악들이 하여튼 좌우간 이 영화에
정말 절묘하게 나는 사실 개인적으로 음악상 주고 싶어요 이 영화. 저는 그거 잘 못 느끼면서 봤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 소리 크게 놓고 한번 예. 다시 보세요. 의외로 저는 음악은 잘 신경이 안 쓰이고 계속 그 두 사람의 관계만 신경이 쓰여가지고 처음에는 약간 두 사람이 좀 경쟁 관계고 그렇죠. 좀 사이가 이렇게 좀 뭐랄 꺼끌꺼끌 하잖아요. 그렇죠. 서로 되게 예, 거북하죠 서로. 처음에 그 첫 콘클라베 때는 막 저 사람 너한테 인사도 안 하고 가네. 막 그렇죠, 이런 맞아요. 얘기가 옆에서 네. 하고 그랬었거든요. 애써 무시하잖아 예. 앤토니 홉킨스가. 예. 근데 이제 이 꺼끌꺼끌했던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뭔가 포근하게 친구가 되고 마음을 여는 거죠. 예. 그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는 그 과정이 너무 저는 인상적으로 느껴졌고 그리고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최근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번 나왔어요. 그래? 작년에 그 화제 드라마였던 열혈사제라고 열혈사제? 열혈사제라는 그 김남길이 사제로 나오는 그렇죠.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엑소시스트하고 막 이런 거 아니야?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아니고요. 그런 되게 거 웃긴 거예요. 웃긴 거야? 네, 엄청 코미디예요, 웃겨요. 코미디. 이렇게 나쁜 놈들을 처단하는 싸움 잘하는 사제거든요. 저기 은문석 화제됐고. 그렇죠. 예. 그 사제가 프란치스코 교황한테 편지를 써요. 근데 이게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답장이 온 거예요. 교황한테. 그러니까 이 신부들 둘이 그 프란치스코 교황 이렇게 초상화 같은데 앞에서 막 이렇게 음악 와 나오면서 되게 감동해 막 감동받는 막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도 좀 생각이 났고 그리고 저는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화제가 됐던 거는 어렴풋이 생각은 나는데 세월호 유가족도 만나고 예, 그랬잖아요. 그런 이제 구체적인 것들을 찾아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영화를 딱 보자마자 아 이분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뭘 하셨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셨던 그 푸티지들을 막 찾아봤어요. 근데 그거 보니까 또 감동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때 우리나라 이 카톨릭에서 원하던 그런 게가 아니고 예. 정말 저기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죠. 예. 난 그 세월호 유가족 만났던 거 기억이 나네요. 박근혜가 그 처음에 영접할 때 뒤에서 쫄래쫄래 쫓아오면서 그 장면도 생각이 나면서 좀 짜증이 좀 살짝 났고요. 그때가 박근혜 대통령 시대였군요. 예. 예. 아무튼 우리가 사실 이 교황은 우리가 항상 인지하고 있는 존재인데 정말 인간적인 면모, 그다음에 과거 이런 거를 쫙 이렇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종교를 좀 떠나서 감동을 좀 줬던 것 같고 이 영화를 관통하고 있는 이슈는 계속 나오는 거 있잖아요. 변화. 네. 변화냐 타협이냐 네.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체인지랑 컴프로마이즈란 말을 하죠. 컴프로마이즈 이게 타협한다는 겁니다. 현실과 타협하는. 그래서 이 두 교황이 계속 그 얘기를 해요. 네. 내가 사실 변했다. 그런데 타협한 건 아니다. 그 화두를 계속 둘이서 그쵸. 그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누구나 완벽하지도 않고 이 교황들도 다 과거가 있고 네. 거기에 그 비난이 있고 이 베르골리오는 아르헨티나에서 아주 그 보면은 설교하는데 누가 막 비난하면서 막 네. 맞아요. 변조차 네가 네. 그런 얘기할 자격 있어.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욕하고 나가고. 광장에서. 그때 유신 독재 시절에 뭐 했어 막 이러면서 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끌어안고 하지만 나는 변화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가 40일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거기서 어떤 이 서민들과 만나면서 깨달음을 얻은 거지. 네. 영화상으로는 그래요. 네. 실제로는 모르겠지만 네. 어떤 그런 메시지도 있고. 근데 이런 종교적 지도자, 정말 존경받는 종교적 지도자는 필요하잖아요. 이 세상에. 필요하죠. 이 세상에 필요하고 저는 뭐 그게 그 실제로는 그게 미화된 모습일지라도 우리한테 저런 존재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보면서. 예,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감동으로 다가올 정도면 저처럼 이렇게 강팍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조차도 이런 감동으로 다가오는 걸 보니까 아 저런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필요하겠다. 그럼요. 그게 예. 리더의 어떤 예. 긍정적인 역할이죠. 네. 그게 정신적 지주란 말 하잖아요, 우리가. 딱 그거거든요, 교황이. 네. 정신적 지주.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네. 재밌는 얘기 하나 있더라고요. 이 원래 영화 제목이 지금 더 투 포프잖아요. 두 교황이잖아요. 투 포프스. 예. 근데 이거의 원래 제목은 더 포프였대요. 그래요? 그냥 교황이었대, 교황. 이걸 왜 바꿨는 줄 알아요? 처음에 이제 조나선 프라이스는 처음부터 이제 캐스팅이 돼 있었고 이제 그 베네딕트 교황 역을 누가 하느냐. 근데 안소니 호킨스가 딱 캐스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소니 호킨스의 에이전트가 요청을 했대요. 그냥 교황 말고 더 투 포프스로 해달라.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바꿨다고 하네요.
그렇네요. 안소니 호키스 무려 안소니 호키스가 나왔으니까 나오니 대우가 좀 있어요. 좀 그렇죠. 좀 대우해줘. 네, 그렇죠. 안토니오 조연이지만 키스가 나오는 순간 엄청난 존재감, 무게감이 생겼으니까. 존재감이 생기죠. 지금 안토니오 키스는 나이가 80대인데 또 이런 또 노익장 연기를 보여주네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런 연기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번에 연기상들은 이 늙은 깽과 늙은 사제들을 교환. 근데 이번에 오스카에서는 호아킨 피닉스가 나무주연상 받았죠. 오스카 아니고요. 오스카? 골든글로브에서 골든글로브. 호아킨 피닉스가 받았고 내가 여우 조연상을 로라던이 받았더라고요. 로라던 우리가 강력한 후보라고 했는데 근데 받았어요. 골든글러브는 또 뭐 드라마, 코미디 이런 것도 나눠서 막 하고 TV도 하고 막 이러니까 좀 분산되는 느낌이 있는데 약간 번잡스러운 느낌은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도 뭐 받을 사람들이 받았고 그다음에 뭐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헐리우드 이 영화를 좀 봤는데 그건 좀 너무 TMI야. 그 헐리우드의 그 60년대 70년대 얘기거든요. 근데 그 영화는 우리가 안방극장에서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물론 뭐 연기는 좋았어요. 디카프리오랑 브래드 피트. 이번에 브래드 피트도 상 받았더라고요. 아무튼 그 뭐 연기들은 정말 다 훌륭한 것 같습니다. 뭐 송강호 뭐 올해도 이게 막판에 좋은 영화들이 좀 많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이때를 노리는 것 같아. 한 12월, 1월 요때 개봉해서 좀 그 힘으로 그 힘으로 약간 이게 마지막 본 거가 좀 점수가 더 가니까. 그래서 연말에들 개봉을들을 하는 것 같아요. 1917년도 다뤄야 될 것 같고요. 무용부에서. 아무튼 우리가 두교황 외에 오스카 전에 조금 리뷰해야 될 영화들이 있을 것 같은데 1917 그리고 뭐 작은 아씨들, 페인 앤 글로리,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 뭐 이 정도는 좀 리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나이프스 아웃 봤어요? 진욱이 나이프스 봤다면서? 아웃은 저 못 못 봤어요. 봤어요. 누가 봤다고 그랬는데 그 미스테리 추리물을 코믹 서치로 한 것 같아요. 약간 웨스 앤더슨 스타일 같아요. 아무튼 이런 영화들 좀 오스카 전에 리뷰를 하면 얼추 주요한 영화들을 작년처럼 우리가 또 그리고 뭐 주요한 리뷰하는 영화들은 게 많이 될것 했어요. 네. 조커도 했고 기생충 무엇보다 그렇죠. 다들 개봉하자마자 우리가 바로바로 했잖아. 예. 아무튼 두 교황은 넷플릭스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김PD는 없지만 별점을 매기고 끝내겠습니다. 좋은 영화를 찾아 방황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탑10 그러면 두 교황, The Two Popes 별점을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먹여? 별점 먹여. 별점 스케일이 어떻게 되나요? 네, 별 5개. 적군께서라도 꼭 보셔야. 별 4개. 커피값 아껴서라도 보셔야. 별 3개.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고. 별 2개. 누가 영화 보여주고 밥까지 사준다면야. 별 하나 이 영화 볼 돈으로 무용보 책 사주시기 바랍니다. 진욱이? 두 교황 그냥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교황에 관심 없었어요. 잘 모르고 그냥 그들만의 혹은 남의 이야기 이렇게 생각했는데 누가 저를 그냥 교황청 앞에 딱 갖다 놓고 문을 빼꼼히 열어주더라고요. 그 안에 좀 봐라. 딱 그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시인이야 진욱이. 시인 됐어. 이게 문학적인 표현을 해 애가. 근데 제가 어느샌가 교황청 안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래? 그 안에 들어가서 곳곳을 보면서 놀랍기도 하고 감탄하기도 하고 감동받기도 하고 혹은 이런 부분들은 좀 정말 내가 무지하게 있었구나 이런 좀 생각도 하게 됐고요. 특히나 조금 흥미로웠던 건 콘클라베에 나올 때 뭐 52개국의 115명의 추기경을 모아서 투표를 통해서 77명의 추기경 이상이 표를 얻었을 경우 그래야지 하얀 연기가 올라오고. 그러니까요. 그런 내용들 사실 좀 몰랐거든요. 보면서 좀 흥미로웠던 것도 있고 2번 내지 한 3번 정도의 눈물이 핑 도는 그러한 좀 감동도 느꼈고요. 정말 그 두 배우의
변화와 개혁, 진보와 보수 막 이런 대화에서 오고 가는 이 어떻게 보면은 스릴, 긴장감 혹은 이렇게 마치 전쟁하는 듯한 진짜 썰전이 되기도 하고 그런 느낌들을 받으면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둘만의 진짜 말도 안 되는 우정들이 이제 조금씩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네딕트가 순간적으로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너무 외로웠다. 근데 그쵸. 당신이 있어서 너무 좋다. 이런 표현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눈 녹듯이 이렇게 사르르 분위기가 녹아지면서 또 마지막에 그 회의실 안에서의 고해성사라던가 그리고 저는 물론 주인공은 베르골리오지만 저는 베네딕트에도 조금 집중하고 싶었던 이유는 그 뒤에 고해성사 그 할 때 사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그 음성을 다시 듣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당신의 음성이었다.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치. 그런 그 부분들이 대사. 그 대사 좋았어. 그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진짜 확 하고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오히려 그 베네딕트가 그 말을 하고 문을 열고 회의실을 나가면서 사람들과 만나는 그 장면이 저에게 이렇게 또 다른 감동으로 좀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제가 바티칸에 이렇게 가서 직접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영화를 보시면 아마 마지막까지 보시면 이제 느끼시겠지만 좀 재밌었던 부분은 처음에 시작할 때 누군가의 전화로 시작을 합니다. 전화 통화로 재밌는 장면이지. 비행기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그 코믹 터치예요. 그렇죠. 이름을 얘기를 했더니 교황님의 이름과 똑같네요. 그리고 장소를 얘기했더니 어머 바티칸이네. 재밌네. 막 이런 장면들이 확 끊어버리잖아. 앞과 뒤에 장난치지 이렇게 말라고. 연결이 돼요. 네. 이게 영화 앞에 장면이 끝에 보면서 이런 장면이었구나 라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코믹적인 부분도 같이 주고 밖에 서 있던 스위스 용병한테 나 나와서. 이거 모바일로 예약 좀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와이파이 혹시 되냐고 이렇게 그 스위스 그 근위병도 웃겨. 거기에서 이렇게 핸드폰 스마트폰을 쫙 꺼내가지고 꺼내서 해주고 교황은 그 스위스 근위병들이 지키잖아. 네, 맞아요. 거기서 이제 비행기 예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몇 명이 가시니까 혼자 간다고 그랬더니 왜? 교황 쪽이 가만히 놔둘까요? 네, 그런 장면까지 나오면서 저에게는 정말 그동안 좀 먼 나라 정말 얘기로만 느꼈던 그 교황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친근감 있게 제가 좀 더 가까이 충분히 갈 수 있던 그러한 얘기였구나라는 것으로 이 영화를 좀 마무리하면서 저희는 4.2점의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2점. 네, 최과장. 네. 저는 그냥 모르겠어요. 뭐라고 감상을 이렇게 딱 얘기하지 못할 만큼 그냥 좋았어요. 보고 좋았고 되게 마음이 따뜻해졌고 그래? 행복해졌어요. 보면서. 그리고 이분들의 또 인간적인 고뇌 같은 것도 엿볼 수 있어서 그냥 이렇게 굉장히 멀리 있던 어떤 존재를 그렇죠. 가까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고 관심이 생겼고 그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캐톨릭이 아니니까 네.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볼 수 있어. 네. 오히려 캐톨릭은 교황님 막 이럴 것 같은데. 모르죠. 뭐 저는 근데 종교 영화라고 하면 좀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종교 영화들에서 이런 기분이 들 때 약간 불쾌감이 느껴지는데 강요하는 듯한 어떤 이 신앙의 어떤 그런 감정을 그렇죠. 막 강요하고 푸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면 그게 약간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 불교 영화든 아니면 기독교 영화, 개신교 영화든. 아따 힘드네. 예. 아무튼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그런 영화들이 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막 은혜롭고 좋다라고 하는데 정작 그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럴 수 있죠. 그런 영화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카톨릭이라는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열게 되잖아요. 그죠? 호감을 느끼게 되고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 완벽하고 위대한 사람들이라는 것보다 이 사람들도 인간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계속 스스로 돌아보고 깨우치려고 노력하고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어떤 이런 인간적인 모습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여주면서
되게 잔잔한 감동과 따뜻한 마음을 보는 사람들 관객들한테 주는 것 같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좋은 종교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4.3점 드리겠습니다. 김 PD는 안 왔으니까 그리고 아니 근데 김 PD도 봤으면 좋았다고 했을 것 같아요. 아닌가? 로마잖아요, 로마 배경이. 네, 이거는 이거 로마구나. 이거 위험하구나. 자, 로마 이탈리아 싫어해. 네, 로마를 싫어해. 자, 이 페르난도 이 메이렐스 감독 역시 영화를 잘 만든다라는 느낌이 있었고요. 왜냐면 우리가 그 포스터를 딱 보면 이 교황 두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마주보고. 네. 그 여름 별장. 그 장면 참 좋아. 거기서 핸드폰인가 시계에서 애플워치인가요? 네. 그래서 움직여라 막 그러면서 걸으라고. 네. 그렇죠. 교황한테. 나중에 프란시스한테도 그거 있잖아요. 건강을 유지해야 되니까. 근데 그걸 딱 포스터를 보면은 이게 그냥 뭐 교황들 얘기 뭐 다큐인가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이게 워낙 분장이랑 이런 걸 잘해가지고. 근데 영화는 그런 예상을 깨고 정말 두 교황 얘기긴 한데 우리의 예상을 좀 깨면서 되게 클리셰로 안 가고 아주 재밌게. 그렇죠. 저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뭐 아무 부담 없이 2번이나 봤는데. 또 봐도 또 볼 것 같아. 왜냐면 이 웨일즈 배우들의 엄청난 연기가 있고 음악도 너무 좋고 이 음악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브라이스 데스너라는 미국 그래요? 브라이스 데스너였구나. 누군지 몰랐어요. 이 사람 락 밴드 하던 사람인데 이제 여기 그래서 음악이 약간 이런 굉장히 장르를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약간 파괴적인 예. 그런 음악들이 있었고 다시 보면 처가정도 다시 보면 음악들이 귀에 그럼요. 귀에 완전 쫙 감길 거예요. 뒤에 보면 그 말리 출신 그 락 밴드 있잖아. 그렇죠. 터번 쓰고 하는 애들 그 음악도 막 나오고 해요. 맞아요. 근데 나는 아까 진욱이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영화는 어떤 소통 정말 저 구름 위에 계신 분인데 정말 사람들이랑 소통하려고 하는 그 어떤 지금 현 교황의 그런 모습 그리고 그 사람이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때까지 겪었던 어떤 여정 이런 거를 영화가 아주 담담하게 잘 보여주는 것 같고 또 이 두 교황 간의 또 소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보여주는 데서 우리가 얻는 그런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주 뭐 재밌게 잘 봤고 그 우리가 권위주의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게 좋은 뜻에서 쓰는 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군주제에서 굉장히 몇천 년 동안 살았잖아요. 항상 왕이 있었고 네? 우리가 공화국 된 지 얼마 안 됩니다. 왕이 있었고 항상 누군가를 섬겨야 되고 우리가 또 나라가 조그매가지고 항상 큰 나라한테 시달려야 되고 사대를 해야 되지 그래야지 안 죽고 사니까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뭐 지금 이란이랑 미국이랑 막 전쟁하려고 그러는데 막 이란이 질 것 같으니까 미리 얘기하고서 폭격하고서 다 도망가고 뭐 그랬다면서 엊그저께 어떤 그 권위주의를 우리가 깨는 작업들을 계속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리더와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권위를 내려놓고 다가왔을 때 줄 수 있는 감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정치가들도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고 근데 또 내가 쟤네들이랑 같이 내가 밥을 먹을 짬밥이냐 뭐 이런 겸상 안 해 뭐 이런 것도 우리는 늘 보잖아요. 사실 깨는 그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우리가 이 시대의 어떤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왕이 없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서 그 권위나 우리가 이렇게 우러러 볼 대상이 없어가지고 막 이제는 정치가나 연예인이나 재벌 막 이런 거를 우리가 쫓아다니게 되는데 종교 지도자가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게 되게 저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되게 좋은 추기경을 갖고 있었잖아요. 김수환 추기경. 네, 그렇죠. 그분이 되게 정말 그 서슬퍼런 우리 그 서슬퍼런 시대 때 박정희 때 명동 성당에 다 막 숨겨주고 그래 우리 뭐 비근하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돌아가시고 정말 훌륭하게 사시고 그 추모의 물결이 그렇죠. 네. 그리고 주교님 지학순 주교라고 네. 돌아가셨잖아요. 지학 원주에 계셨던 그분도 아주 아싸라진 그런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우리한테도 좋은 지도자들이 있었고 좀 그런 거를 우리도 조망해 볼 때가 아닌가. 이 영화를 보니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또 스님들, 목사님들 오신 분 많이 계시고
그게 너무 그 구름 위에서 좀 내려오셔가지고 네. 이렇게 소통했으면 좋겠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영화적으로는 저는 뭐 굉장히 재밌게 봤고 저는 만점 드리겠습니다. 5점. 오. 충격. 무슨 충격이야? 만점을 주네. 나 저번에 토이 스토리한테도 만점 줬잖아. 이제 나도 이런 권위주의 이런 거 좀 없애고 그냥 좋으면 좋다고 그러려고. 그러니까요. 슬픔 울고. 세상 꼰대 형이. 내가 무슨 꼰대야? 근데 내가 보수적이긴 해. 오샤 가르디날리스. 제가장 가르디날리스. 네, 점수를 공개하겠습니다. 4.2, 4.3, 5해서 총 13.5점이 나왔고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아니 그게 아니고 큰일 날 뻔한 게 곱했어? 지금 나눈 걸 4명으로 나왔고 점수가 너무 낮아서 순간 깜짝 놀랐네. 김PD 형 이렇게 영향을 주네요. 자, 총 13.5점이 나왔고요. 3라운드 이제 4.5점이 나왔습니다. 네. 커피값 아껴서라도 꼭 보셔야. 네, 꼭 그렇죠. 보시고요. 네. 이렇게 되면 환타값 아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타 먹고 싶죠. 네. 난 피자가 너무 땡기더라고. 피자 맛있어. 근데 우리가 요즘 넷플릭스 영화를 너무 소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네요. 어떻게 해요 그럼? 올해는 넷플릭스의 집권 뭡니까 레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인정받았죠 뭐. 대한민국 컨텐츠 좀 보셔야 되는데. 그 얘기구나. 네. 넷플릭스 우리나라 뭐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많던데. 근데 그래요? 네. 네. 그러면은 4점 몇? 4.5점. 4.5점. 네. 예. 아주 고득점 받았으니까. 그러니까요. 넷플릭스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요. 넷플릭스 없으신 분들도 옆에 보면 그 아이디를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꼬셔가지고 이렇게 몇 점에서 나눠 보셔도 됩니다. 저도 우리 형이 해줘가지고 잘 보고 있어요. 네. 김 PD는 전화 안 오네? 별점. 자 그러면 63번째 극장가도도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뭐 할까요? 다음 주 또 해요? 다음 주에도 유력한 영화들을 해야 되는데 다음 주 뭐 하지? 진짜? 페인 앤 글로리. 글로리.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헐리우드. 포드 앤 페라리? 포드 앤 페라리 괜찮은데. 포드 앤 페라리 하죠. 와, 그거 극장에서 봤으면 되게 대박인데. 재밌다던데. 재밌게 봤어요, 저. 되게 재밌다던데. 예, 뭐 다음 주에는 그럼 저희가 꼭 봐야 되는 게 지금 1917, 1917년이랑 페인 앤 글로리 정도는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다 개봉들을 안 했어요. 네. 그럼 개봉한 거 지금 포드 앤 페라리 봤어요? 네, 저는 봤고요. 저는 못 봤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거 좋다는 얘기도 많더라고요. 천문? 천문은 근데 오스카 후보에는 안 올랐으니까 그거 좀 미뤄야 되나? 근데 우리나라 영화니까 좀 사랑해 줘야죠. 그럼요. 천문 좋다고 또 좋다는 평들이 있던데. 난 지난주에 내 여동생이 올라와가지고 엄마랑 조조 본다고 오라 그랬는데 못 갔지 뭐. 깨 보니까 점심시간이더라고. 아무튼 뭐 저희가 골라가지고 포드 앤 페라리를 하든가 뭐 다른 천문을 하던가 뭐 극장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하죠. 네, 그럼 뭐 다음 주에 또 극장가다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뭐 아주 고득점 영화 좋아. 네. 음악은 어떤 걸로 한다고요? 음악은 뭐 베사메 블랙버드. 네, 음악은 Singing in the dead of night. 두교왕에 나왔던 음악 아무거나 중에서 좋았던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Cuando tenga la tierra, sembraré las palabras. 막무반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